어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였는데 대부분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이른바 쭉 살펴볼 텐데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 관련 해명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이런 말씀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후보자와 시아버지가 보태준 전셋집에, 용산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해명이 적절했는지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런 거 하나씩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 먼저 이 후보자 이 장남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상황인 것을 처음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청약 시기에 맞춰서 전출입을 해서 천하람 원내대표 말대로 이제 그야말로 효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부분만 봐서는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아들의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일단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면 보통 이제 이 시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협조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 예. 근데 이 며느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청약하고 난 다음에 또 주소지를 용산으로 그 집에 신혼집을 옮기고 이런 걸 다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또 빠져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부부 특약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안 보여요. 예.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어떤 부부 관계가 되는 그런 어떤 정황들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거를 한편으로 보면 이해운 후보자 부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에 솔직히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점수를 많이 얻어서 결국은 로또 아파트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본인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 좋았던 관계인데 근데 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왜 청약에 이용하느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수십억 원의 지금 차익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 아들의 그 부부 문제를 꺼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피해를 본 게 있어야 될 텐데 예. 오히려 이득을 봤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설명을 들으면서도 참 이게 본인으로서는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을 꺼냈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한테는 플러스가 된 상황이다, 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관계자는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로또 청약과 관련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 이 자체가 부정청약이 맞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늘 국토부 부정청약인 것이 확인이 되면 당첨자 지위 박탈은 물론 이 계약 취소 등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러면 확인만 되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청약 다시 물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이번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녀가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정청약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아파트 자체도 이제 반환하게 되겠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서도 검증과 수사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러한 조치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이혜원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 앞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해명을 하는 것인지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부정청약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청와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 상황이 되면 국토부가 저 청약을 취소해야 된다. 거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일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정도니까요. 어허. 계약 취소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자의 분양자의 경우에는 아마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